자, 시작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참, 여름비죠. 뭐, 지금 비가 여름비인데, 여름비라고 말하면 장마. 근데 여기 좀 비가 나는 데는, 오늘도 비 엄청 내리라고 장마비 같아서 그러는데, 이러면은 여름이 한참 됐다는 건데,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정리하면서 좀 마음이 좀 그런데, 그럴수록 항상 계획을 잘 세우고, 그리고 또 이제 일요일 같은 데도 주말에도 과목별로 특강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활용하시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루 이렇게 특강 들으면. 그런데 아마 다른 것 차이로 세법은 이번 주에 하루 특강을 했지만은 사실은 처음 들은 사람일 거예요. 이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했는데, 시간 제약 때문에 못 들 수 있으면은, 경험상도 돼 있으니까 활용하실 수도 있고, 한번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시간에 한번 충분할 수 있으니까 하시고, 다른 과목도 아직 진행이 돼 있으니까 한번 생각하시고. 자, 오늘은 204페이지 소득세 편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세제의 가장 핵심, 우리가 조세하면은 부동산 등을 팔 때 양도소득세 핵심이죠.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를 알아야 합니다. 소득세. 그래서 저는 지금 기본소 수업을 정리하고 있지만은 이 소득세를 정리할 때는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는 과세 요건. 우리 총론에 정리할 때 대부분 소득세를 하려고 보면은 대부분 한 달 이상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총론의 기본을 공부를 할 때 이게 많이 놓치잖아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확인인데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 요건이 충족된 에 부과되는 게 세금이잖아요. 뭐가? 과세 요건이. 그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과세요건,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상 요건이 뭐냐? 그 요건 일반적으로 4가지를 둘 수가 있는데, 소득세라는 세금의 납세 의무. 납세 의무는 누구한테 있을까? 자, 소득세라는 세금의 과세 대상은 뭘까? 당연히 소득세라는 세금의 계산은 기초를 뭘로 할까? 과세 표준. 세율을 어떻게 정리할까? 그럴 때 소득세라는 세금을 지금 핵심 정리할 때 이 4가지 틀은 그려놓고 소득세를 정리하면서도 양도소득세하고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 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사업소득과 구분도 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바탕 깔아놓고 양도소득세, 우리가 사업소득도 부동산 매매업이든 임대업이든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정리해서 소득도 알아야 되니까 그걸 이번 시간에 정리하게 될 텐데, 그러므로 이 소득세의 납세 의무는 소득세라는 세금을 이렇게 해서 소득세가 뭐냐? 개인. 당연히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국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세 요건을 이렇게 정리한 이유도,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국세인데, 이 개인이 뭐냐? 개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뒤에 소득 과세 국세를 거둬놓고 개인을 법인으로 바꾸면 법인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당연히 개인으로.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말하면 관심 든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이지 법인의 소득이 아니다. 그러면 개인이 부동산 팔 때지 법인이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겁니다. 그것도 기본으로 2번 정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그래서 당연히 개인의 소득에 과세되는 국세인데, 개인이 납세의무자다. 그러면 개인의 소득에 과세되잖아요.
그 소득이 뭐냐?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과세표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초잖아요. 자, 의무하고 대상이 있으니까 세금 계산하려고 과세표준,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소득세라는 세금은 요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 기초가 있습니다. 그 기초가 뭐냐? 과세기간. 그래서 소득세라는 세금은 기간과세 국세거든요. 그래서 그 과세기간이 뭐냐? 과세기간은 자,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과세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세라는 세금의 세금 계산은 기초를 뭐냐? 과세표준인데 그 과세표준은 자, 부는 소득이지만 그 기간에 발생한 소득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기간의 의미가 되겠다. 그래서 이 과세기간의 의미가 되니까 다시 말하면 소득세라는 세금의 과세기간. 그러면서 이 과세되면서 자, 소득세라는 세금은 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신고납세제된 국세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짚어나가겠지만 이렇게 과세 요건의 틀을 봐야 되니까 소득세가 뭐냐? 개인의 소득에 과세는 국세를 소득세로서 제가 이렇게 사실은 이 자체가 본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와. 본 시험에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과세는 국세를 말한다. 나온 적도 없고 나올 확률 없어요. 그런데 그걸 왜 하냐면 이게 양도소득세를 핵심을 공부할 때 기본 베이스, 마인드. 소득세라는 세금을 알아야 양도 핵심을 공부할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양도세는 잡고서 별도로 세금인 줄 알고 그 바탕이 안 되니까 설명을 들을 때 뭔가 이해가 되고 확실히 정리되는데 뭔가 애매해. 이러니까 오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세금과 달리 양도소득세는요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소득세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관련 규정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좀 더 바탕을 더 깔고 있는데, 자, 그럼 이제 개인의 소득의 과세는 국세로서 교재는 먼저 206페이지에 먼저 나오는데 납세 의무자와 납세지가 나오죠. 그걸 한번 먼저 확인해 보죠. 순서 아니니까 지금 먼저 써 있으니까. 그러면은 소득세라는 세금은 납세 의무자하고 중요합니다. 납세지하고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납세 의무자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하고는 다릅니다. 개념이. 그런데 왜 이걸 고려하냐? 납세 의무자를 알아야 납세지 구분이 명확해지니까. 자, 그래서 그럼 납세 의무자 하면은 개인이 당연히 의무자가 되고, 자, 개인으로 보는 의제 개인도 있더라. 그 말은 우리 교재는 오른쪽에 의제 개인이 상세히 나오는데 사실 이건 관심 안 둬도 됩니다. 기본 틀만 개인으로 간주해서 소득세 세금을 부과해서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 등은 개인으로 간주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 그 말은 법인세가 아니라 단체 법인들인데, 자, 그리고 우리가 의제 개인으로 정리하면 되는데, 근데 저는 강조하는 게 우리도 개개인이지만은 개인은 개인으로 끝내면 서운합니다. 개인과 관련해서 기본 정리할 때는 특히 소득세는 개인 하면은 반드시 구분이 좀 필요하다. 개인인데 구분이 뭐냐? 개인인데, 자,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또 구분 좀 요한다. 그래서
자,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당연히 소득세는 거주자도 개인이고 비거주자도 개인인데 왜 이렇게 좀 구분하게 되냐?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를 부여할 때 무제한 납세를 부여하고, 그럼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한 납세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제한의 의무가 없다. 제한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의무에. 그렇기 때문에 무제한과 제한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네? 자, 소득에 내는 세금에 있어서 자, 국내에서 발생이 됐냐 국외냐, 국내냐 국외냐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당연히 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소득이 돼서 발생하는 소득이든 외국에 나가서 발생한 소득이든 다 의무가 있다고 그래서 무제한. 그런데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의무가 있지 국외 발생한 소득은 의무가 없다고 그래서 제한납세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 국외 소득에서 하는데 그 소득에 대해서도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그래서 국외자산에 대한 공부겠지만은 양도소득세를 부여할 때는 당연히 보세요. 지금 자, 소득세는 거주자인데 그럼 당연히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거주자만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럼 국외자산에 대해서는 보세요. 비거주자는 국외가 자체가 의무가 없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미국 부동산을 팔 경우, 그죠? 양도세니까. 자, 그럼 미국 부동산을 팔 때 거주자인 경우는 의무가 있지만 비거주자는 의무가 없다 그 말이. 이게 몇 년 전 기출문제다 그 말이에요. 정답 부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면은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세는 거주자만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공고치면은 이 국외 양도소득세 의무서 거주자만 의무가 있는데 5년 중에 5년 이상 주소곳을 둔 자에 한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요 거주자라고 하는 경우는 국내 주소를 두거나 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거든요. 뭐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무른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는데 이 183일 3일 이거하고 뭐 당연히 거주자의 판정이고 이 5년 이상은 자 국외에서는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볼 때 거주자가 의무자인데 그 미국 부동산 등을 팔 때 미국 부동산 판날 현재 5년 이상 국내 주소나 거수를 둔 자에 한해서만 의무를 부여하겠다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공복점이 5년 연수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의무에 대한 판정이 이루어지니까. 그것도 시험에서 그러면 요 5년 연수도 시험 나온 적도 있지만 이게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이루어지는 것. 그럼 이제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다 그 말은. 그래서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비거주자는 국적과는 무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거주자가 될 수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도 비거주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국적과 무관하다. 그래서
거주, 비거주에 납세 의무에 대한 구분이 중요하죠. 그러면요, 이 의무자하고 납세자하고 연관했대요. 그 이유가 거주자, 거주자에 대한 납세지하고 비거주에 대한 납세는 어떻게 될 것이냐? 소득세라는 세금은 소득세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소득세법상 납세지는 자, 의무자가 개인이냐 의무자가 개인으로서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에 따라서 납세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납세지가 자,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두죠. 자, 약 183일 이상 머물러 있죠. 그러기 때문에 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는 겁니다. 거주자 주소지 어드레스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거주자는 봐보세요.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가 없잖아요. 자, 6개월 이상 약 100일 이상 머물러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주소를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사업장 소재지 국내 사업장 소재에 관한 세무서가 납세지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또 기출문제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거주는 주소지잖아요. 근데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겠죠. 왜? 아, 외국인이니까 국내 얼마에서 주소를, 어드레스 주소를 안 해서 그럴 때는 보세요. 주소가 없으면 다음에 뭘 하냐고요? 거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소지가 불분명하면 거소지로 한다. 그 말이에요. 먼저 주소지지. 근데 주소지가 불분명하면 거소지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먼저 거소지가 아니라 주소지로 하는데 주소지가 불분명할 경우 거소지로 한다. 이 말이니까 조금 사실 저도 몰랐는데 저희 어제 일어났던 일을 한 말 하려합니다. 무척 제가 화가 나서 우리 둘째 대학 3학년입니다. 군대 제대됐습니다. 그 말인 게 아니라 군대 있을 때 선거도 투표도 해봤어요. 근데 번투표를 학교가 또 지방이 좀 돼 있어요. 기숙사 생활해요. 그래서 한 사전투표를 했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전투표를 그냥 아무도 하니까 번투표도 꼭 주소지가 아니라 가까운 데 가서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그제 전화를 안 받길래 어제 가서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다 끝날 무렵에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네 학점 그렇게 좋게 안 나오잖아. 정치를 관심 두라는 게 아니라 아빠가 그러면 그런 거 쓰면 그 전날로 이틀 전에 통화했어요. 왜 통화했어요? 돈 못 전내니까. 바깥 보내야 되니까. 아니 그래서 나가서 투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할 거야. 그럼 당연히 자기는 거기 가까운 데 하려고 투표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투표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하는 줄 알고 나 있었죠. 집에 올 줄 알았어. 안 와? 그리고 다음날 선거날 어제 바로 얼른 갔다 전화 안 오면? 근데 큰애는 전화 왔어요. 늦게. 그럼 아침 일찍 또 투표 갔지만 지금 학생이 시험 기간이더라고. 시험 기말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 주소지 하니까 번투표는 집에 와야 되잖아요. 아니 찬안수 투표를 어떻게 합니까? 포천으로 와야지 집에. 장소가 아니 사전투표야 그거 갖고 나서면 됐었지 뭐. 네, 그래서 이 주소지니까 생각. 앞으로 너 그러지 마라. 앞으로 선거를 투표는 그런 거 알고 정확히 좀 해라.
니로 인해서 될 뿐이 안 되고 또 안 되면 될 뿐이 있잖아. 행사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인지설 해가지고 방송국도 올리고 여기다 찍어서 저도 올렸거든. 뭐 방송국에 얘기 해가지고 인증샷 올렸어. 근데 나오더라고. 아버지는 그런데 이 주소지를 자, 그래서 이 주소지를 부르면은 이게 거소지. 그래서 이 납세 의무자하고 주소지인데 중요한 큰 것은 당연히 양도세, 이 양도소득세 납세인 당연히 주소지에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리 비교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잠깐 참고로 세목간 비교표 봐보세요. 세목간 비교표 13페이지인가요? 가지고 아니죠? 세목간 비교표 13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그 납세지 나오죠? 나오죠? 그러면 취득세, 등록물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그 납세지 있잖아요. 올해 10월달 시험장 가보세요. 답이 되든 안 되든 우리 문제 안에 100% 들어있습니다. 100%. 단순해요. 단순한데 그럼 뭘 지금 정리하냐면 지방세인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납세지 기본이 소세지. 지방세니까. 기본이 소재지. 취득물건, 등록물건, 소유재산. 그 소세지.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여기 있잖아요. 국세거든요. 거주자는 주소지.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인데 뭐냐? 종합부동산세 주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부세 납세지는 주소지냐 소재지냐 그렇게 못해.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소득세는 개인이지만은 종합부동산세 의무는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의무자면 소득세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거주자인 건 주소지. 자, 그럼 법인에게는 본점 소재지가 되니까 법인세법을 따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납세지는 봐도 이렇게 지방세인지 국세인지도 종부세인지 양도세인지 이런 건 암기도 암기지만 세금 명확 성격하면서 정리해야 편하게. 어차피 세법은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 정말 암기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암기할 건 암기하지만 그걸 가빈 이해될 것은 본인이 이해가 되면은 알고 있으면 그냥 암기 안 해도 시험에 나오면 또 안 틀리거든요. 암기는 한계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이해가 되는 건 문장을 보고 내용을 보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목간표 정리할 때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도 이렇게 한번 참고로 보면 세 개의 구분도 명확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하고 납세 한번 확인해 봤죠. 다시 본내용으로 나오세요. 이제 소득세라는 세금 다시 교재 앞페이지로 와서 다시 페이지 205페이지 4페이지 봐야겠죠? 4페이지로. 그럼 이제는 소득세라는 세금은 개인의 소득이니까 소득이 대상이었죠. 이 대상에 대해서 소득이죠. 이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이 구분이 되더라 그 말. 다 소득인데 소득이 구분이 되는데 그 구분 소득이 세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자 대별이 됩니다. 양도소득 대별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 하면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대별이 되죠. 뭐 우리가 가장 힘드는 건 양도소득인데 종합소득세는 신경 쓸 소득이 있습니다. 바로 하겠지만 사업소득 등 신경을 쓰셔야 돼요. 시험 나오니까. 자, 그런데 종합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그럴 때 보세요. 자, 종합소득, 퇴직, 양도소득 이렇게 구분이 돼서 소득세는 이 종합소득 하면 종합과세,
종합과세. 자, 퇴직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그 다음에 분리과세가 있는데, 그래서 종합과세, 자, 분리과세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재산세 있잖아요, 재산세. 그러면 재산세, 과세 대상의 토지분의 대상 구분이 중요하죠. 토지분 재산세 대상 구분 시작. 말로 하든지 않으면 그냥 몸은 그렇지. 왼손 오른손 몸통. 오른손은 별도 합산, 몸통은 종합 합산, 왼손이 분리과세 대상. 그게 워낙 강하다 보니까 보세요. 그게 분리 별도 종합. 근데 소득세 지금 종합과세냐, 그게 소득세는 세금을 과세하는데 이걸 과세 체계라고 그래. 체계, 시스템. 소득세를 부과하는 체계가 종합적으로 과세할 거냐, 분류해서 과세할 거냐, 분리해서 과세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침 과세 체계도 세 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토지분 하면은 분리, 별도, 종합이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종합 보여? 분리 보여? 근데 별도가 안 보여? 그럼 왜 갑자기 또 분리야? 그런데 재산세 토지분에 구분하고 지금 소득세 과세 체계하고 개념 자체가 다른데 말이 종합적이냐 분리냐 별도 이 말 쓰다 보니까 말 비슷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양도소득은 말도 안 되지만 분류과세는 분류 도중에 양도소득은 분류해서 과세가 되지. 그 분류는 뭐냐면은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종합은 합산하는 거니까 이 종합소득은 여러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체계가 종합과세예요. 근데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해서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류과세 하는 것을 양도소득세에서 어떤 규정이 나오냐면 양도소득 과표를 산정할 때 총회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과세 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그런 규정이 있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과세 표준과 구분해서 과세한다. 표정 안 밝은데. 네. 자, 그러면 밝게 해드려야 되죠? 보시면 아주 큰일 났다요. 교재에 그 말이 없나 보다요. 257페이지 257페이지 없죠. 오. 원래 법에 당연히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 과세표준이니까는 어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찾아보니 시간이 막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정말 중요하게 본 시험에 한 서너 번 나온 지문이에요. 그럼 방금도 이 지문도 암길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지금 하면은 이게 분류과세라는 개념을 알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니까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종합과 퇴직과는 분류해서 계산한다 그 말.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양수는 우리가 분류성이 하는데
이 분리과세가 지금 또 내년도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금 약간씩 나오고 있는데 이 분리과세가 또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임대소득, 부동지배, 임대소득을 과세로 전환이 되는데 또 연장될 수 있지만 그럴 때 분리과세로 과세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부담이 되니까 분리과세는 원래대로 종합과세 하자.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지금 분리과세로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종합과세 하자. 왜? 분리과세는 단일세를 거 종합과세는 누진세니까 비록 다른 세금 합산하지만은 오히려 세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나 종합하자. 또 대두가 되고 있어. 이 말은요, 대두가 됐다는 건 시험적으로 이슈거리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것. 이에 따라서 종합과세, 분리과세 그 개념체를 좀 잡아달라. 그 말이야.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와서 번역으로. 이 종합과세. 종합과세 하면은 육공주가 있다. 그래서 이자소득,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자, 그래서, 자, 종합소득은 6소득을 합한 소득이 종합소득인데, 이 종합소득에 있어서 사업소득이 좀 관심을 두는데, 네, 기타소득 있죠. 이것도 이 기타소득하고 또 혼동되는 게요. 양도소득 범위에 바로 홍보하지 마세요. 양도소득 범위, 양도소득 과세 대상. 혹시 잘난 척은 양도소득 범위 하면 제가 오늘 또 두 번 할 텐데 취득세 하면은 취득세 과세 대상 하면 부선, 광어, 차기, 입항, 벌승, 건정료 13가지 물건. 재산세 과세 대상 하면 토건지, 선화 5물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그럼 이제는 종합 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종부세, 취주, 토종, 토별, 주택분의 주택, 토지분의 종합, 토지분의 별도. 이걸 왜 하냐면은 이렇게 정리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1번, 2번, 3번, 4번, 5번 번호 부여했잖아요. 1번 토지건물 부동산 팔 때,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팔 때, 3번 주식 팔 때, 4번이 기타 자산, 5번이 파생상품 거래잖아요. 그럴 때 4번이 기타 자산이 있잖아요. 기타부터는 기타만 있다 보니까 그 양의 기타 양도하고, 옆에 보세요. 요 기타 있잖아요. 기타 소득. 똑같은 말도 안 되는 걸. 기타는 뭐 나머지 놈이잖아. 나머지 한 거예요. 원래 종합소득으로 과소득이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자 등으로 이렇게 하는 구분해놨는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그 태대라는 이름에 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으니까 나머지를 하자. 기타 아니에요, 우리가? 기타 등등. 그런 거 아니에요? 양도 자산 범위에도 토지 건물 열거해 놓고 부동을 해놨는데 양도 과세를 하고 나머지를 쓴가? 뭐라고 합니까? 기타산. 그런데 보세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종합소득인데 기타 자산, 말이 비슷하니까 그걸 혼돈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한 두세 가지 더 종합적인 게 뭐냐면, 처음으로 지금 우리 세법을 접하고 있다면 이런 말 안 해. 사실 지금 과정 자체가 지금 사실은 핵심 심화 과정이에요. 근데 과정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시간 제약 때문에 좀 많이 못 했지만 그걸 할 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다서 아주 깊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걸 조금 더 제가 소득세를 설명을 좀 더 해드리려고 제가 조금 지방세 편은 조금 진도를 좀 뺐어요. 1시간 정도. 왜? 소득세를 더 해드리려고. 소득세 항상 시간에 채가지고 중요세금인데
바쁘다 보니까는 설명이 좀 부족하거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다 의도가 있어서 좀 빨리 땡겼지. 시간 보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솔직히 마음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항상 불안해가지고 설명을 더 해줘야 되는데 못한 게 있으니까. 자, 그런 쪽에 자, 이것이 종합과세는 이자 배당 사업 연구인데 기타 소득이 기타가 말이 있지만 종합소득 범죄하고 양도소득의 범죄 이런 걸 소득을 좀 구분해달라 그 말이에요. 이 소득을 구분하면서 이자 등을 열거해놨죠. 그럼 열거주의 방식으로 하는데 일부는 포괄주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자나 배당 등에 대해서 소득의 근원이 있지. 이 소득이 이자냐 배당이냐 소득의 뿌리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소득 원천세율이 아니라 소득세지만 순증가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순자산 하면은 자본인데 자본이 늘었기 때문에 과세는데 뭐 자본은 돈 놓고 돈 먹기 미천 미천이 늘은 거잖아요. 미천이 필요한 게 뭐요? 사업 아니? 개인도 그렇지만 법인도 그런 거 아니? 그래서 순전 증가세는요 법인세 개념이거든요. 아, 해서 기업은 사업을 하려면은 법인 회사 하려면은 투자 설립 안 해야 돼? 그러기 때문에 순전인데 양도소득은 개인의 소득인데 개념이 자본 증가 개념 순전 증가 개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어서 자본 이득이 있죠. 이득? 자본 이득을 포착해 과세하는 개념이다. 그 말이. 그래서 그러면 자본 이득 하면은 부동산을 개론해. 자본 이득세도 나올 거예요. 산정시에. 안 들어봐서 자본 이득세? 학교로에? 있어요. 그러면 자본 이득세 등을 이해하려면은 양도소득세를 알면 그 쉽게 정리가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순자산은 자본의 의미가 되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소득세는 이렇게 자 종합등에 대한 우리가 과세 체계가 종합 분류하고 이렇게 열거주의라든가 소득원천설 포괄주의 순자산 이런 개념들에 따른 소득세를 구분 좀 명확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는 과세 기간은 과표 산정의 기간이는데 참고로 소득세 이 과세 표준은 자 당연히 이꼬르 소득이 되지만 이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인데 이 소득에 대한 기간이 과세 기간이에요. 과표는 그 소득을 발생할 때 과세가 되지만 그래서 소득세라는 세금의 의무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은 소득은 다음 5월달에 신고를 하니까 자 그래서 소득공제를 있는데 이거 설명 때문에 이 소득공제하고 고박 이꼬르가 산출세액인데 당연히 이 산출세액은 고박이 이꼬르죠? 그럼 자, 이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그래? 그러면서요 같은 공제가 붙었지만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 우리 그작년에 기출문제 본시험에도 어떤 규정이 소득공제가 되는 거냐 세액공제가 되는 거냐 자 그랬을 때 가보세요. 자 소득공제는 여기 우에서 뺀 거죠. 과표를 구하기 전에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액공제는 과표의 세를 곱해서 빼는 거잖아. 난 금액에서. 그 차이가 커요. 왜? 요 세율 때문에
고박이환의 전의 금액하고 고박이환 해서 나온 금액서 빼는 거하고 다르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자, 이월과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팔았을 때 이월과세가 될 때 증여받으면 증여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납부했던 납부할 증여세를 빼주거든요. 뭘 계산할 때? 양도세 계산할 때 그 빼주는데 여기서 빼줄 거냐 여기서 빼줄 거냐 그 말이에요. 빼주는데 그랬을 때 여기서 빼야 되는데 그건 필요경비로 산입해서 빼죠. 그런데 본실은 세액공제한다고 그랬어. 납부할 거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아주 그래서 공제를 뺀다는 거 아니까? 틀렸지? 세액공제가 아니.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과정적으로 좀 정리해줘야 도움이 되어지는 것.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문제는 요 세율. 자, 소득세 세율은 기본세율, 일반세율 그런데 자, 종합 소득세 기본세율은 7단계 6에서 40%, 일명 7642, 7642의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율은 자 7642뿐만 아니라 비례세율도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소득세 기본세율은 누진세율만 돼 있어.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율에 그런데 누진세율하고는 7642가 똑같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올해 4월달부터 이번 4월달부터 적용되는 게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과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중과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중과가 10%를 가산하냐 20% 가산하냐 그 10%를 가산 더하는데 뭘로? 이 소득세 7642가 소득세법 제55조 규정이에요. 5땡 5가 2개 55조 규정이거든요. 소득세법 55조 규정에 따른 세율에 따른 10% 여기에 10% 가산 20% 가산이에요. 그럼 양도소득세 세율의 누진세율은 마찬가지예요. 소득세법 55조에 따른 세율을 말하는 것. 그 말은 양도소득세율하고 종합소득세율하고 7642는 구간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다 그 말이. 과거에는 달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과세 우리가 세율까지 구분해서 정대 7641을 좀 잘 잡아달라 그 말. 그럼 이제 소득세라는 세금은 뭐뭐대로 과세 기간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근데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1년으로 합니다. 1년 하기 때문에 저는 2가지 때문에 중요한데 좀 더 오면 3가지 포인트. 가장 기본 포인트는 과세 기간을 하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하는 의무의 성립 시기. 두 번째는 과세 기간 하면 보세요. 자 거주자가 자 사망을 한다거나 비행기 타고 빠이빠이 할 때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사망일 출국일까지가 과세기간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중요한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할 수 있는 거고 요 정도 힘들면은
기간 중에 뭐 그럽니까? 폐업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과세 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하든 폐업할 경우에 과세 기간이 어떻게 될 거냐? 아, 뭐 이렇게 힘들어 합니까? 아니, 사업 시작했으면 신규로 한 날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거든? 아, 폐업은 날까지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돼. 소득세 과세 기간은 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하든 폐업할 경우든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신규 일부터 폐업일까지가 아니라 그것만 주의해달라 그 말이야. 나오면 그게 포인트예요. 자,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양도소득세 공부를 할 때 또 나오네요.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은 잘난 척.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은 기본공제액은 250만 원. 제가 요 250만 원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250만 원인데 앞에 뭐가 붙어? 연 250. 연 250이 붙잖아요? 연 250, 각각 소득별로 각각 연 250이 되잖아요. 근데 이 연의 의미는 뭐냐? 과세기간에 1년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연 250. 근데 과세 기간에 1년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런다고 그랬어요. 실무신문 말고 일반 사람도 연 250이니까 기본공제가 그러면은 부동산을 10년 보유고 있어. 10년 보유고 있으면 기본공제액은 얼마죠? 10년 보유하고 있으면 10년 보유한 걸 팔았어. 기본공제액은 250밖에 안 내는 거예요. 팔 때 연 250. 왜 연인데요? 10년인데? 연이니까 10년이니까 2,500이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팔 때 연의 의미는, 1년의 의미는 이 동안에 부동산을 몇 개를 팔았다 할지라도 250만 밖에 안 해준다는 거예요. 1년에. 그 말이지. 연 250이니까는 5년 가지고 있으면 250을 5년을 오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750이고, 만약에, 또 생각하면, 1250인데, 10년 가시면 2500이고, 그 정도 해주면은 정말 좋은 나라지. 그래? 왜 그런지 아세요? 기본공제하고 또 구분되는 게 특별공제가 있어요. 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거든. 그게 특별공제인지, 만약에 특별공제 보유기간 상관없다면 규정이 없으면은 고민 않지? 특별공제인지 기본공제. 지금 또 논란되고 있는 게 지금 내년 소득세법 정부안에 지금 좀 나오는 내용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없애버리자.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우리 집을 지금 2년 보유고 팔면 되면 범죄신고 112면은 비과세 받잖아요. 고가주택만 안 되지만, 그래요? 근데 고가주택도 초과분 과세를 하니까, 그 주택의 비과세를 없애버리자. 그러면은, 말해도 무슨, 그럼 대신에, 이걸 특별공제로 집어넣어서, 공제를 더해주면, 어차피 주택을 파는데 비과세 규정을 강화를 해서, 과세를 하되, 그걸 특별공제로서 좀 더 해주면 그만큼 부담을 더 시키겠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럼 그 경우가 있으면은 올해 비과세라든가 1주택에 특별공제는 시험에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99도 아니 100%예요. 출제. 그런데 그 개념까지 두고 앞으로 20거리니까 시험에 더 내야겠지. 안 그래요? 그래서 방금 했던 대로 제가 기본공제 우리가 특별히 좋아하는 연 250의 의미가 1년을 의미하는 것을 갖는 데서
과세 기간에 250을 받는 거, 연 250. 그렇기 때문에 과세 기간을 두면서 의무 성립,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한다. 신규든 폐업이든 1월 1일부터 30일까지가 과세 기간이다. 그 다음에 기본공제 연 250의 패턴을 잡자. 자, 그래서 소득세의 마지막 소득세는 신고 납세 제도. 신고 납세 제도니까 의무자가 소득세는요, 의무자가 신고함으로써 세계 확정은 신고 납세 제도. 자, 이제 표정 보니까 하나만 더. 소득세는 다 압니다. 본인의 소득도 있고 배우자 소득도 있잖아요. 소득세는 개별과세입니다. 합산과세가 아니에요. 지금 뭘 때문이냐면은 이 합산 말이니까 종합소득은요, 종합과세는요, 6가지 소득 합한 거거든요. 합한 소득이 종합과세의 범주인데, 네. 그러면서 본인의 소득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냐? 아니에요. 내 소득은 내 소득이고 배우자는 배우자 소득이지 합산 안 해. 그래서 안에 개인과세 입장이다. 그 말이야. 개별과세. 합산과세가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소득세라는 개념을 찾아서.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는 왜 소득세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내 소유 부동산을 팔면 내가 된 거고 배우자 부동산 파는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동산을 같이 소유할 수 있잖아. 공유. 그래요? 배우자가 함께 가질 수 있잖아요. 공동으로. 공유로. 그럴 때 납세의무는 각각 개개인 각각의 의무가 있다. 그 말이. 지분별로 배분했거나 배분될 금액에 대해서 뭘 쪼갠 금액.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만큼은요. 그거는요. 공동 소유가요. 절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절세 의무. 왜? 만약에 7640이 누진세를 할지라도 과표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그걸 만약에 쪼갠 거라면은 만약에 과표가 1억을 쪼금 5천이잖아요. 그만큼 단계가 틀리기 때문에 어차피 배우자가 다 내면 될 거 아니에요. 하면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세 의무가 있는 거. 지금 제가 또 다른 방식으로 왜 공유가 모든 세액이 다 절세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의미했을 때 그 말은 소득세라는 세금은 개인과세, 개별과세니까 양도소득세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고 있어도 우리가 각각 소득의 의무가 있다. 그 규정을 올해 신설시켜 놨어. 당연한데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해놨어요. 개개인 각자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생각해봐라.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제가 소득세 좀 설명을 좀 했지만, 자,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좀 속이 후련해. 이런 말도 막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못했거든요. 연관된 것들. 정리, 이제 쉬었다가 우리가 사업소득 보이부터 정리합시다. 쉬었다 합시다.